안녕하세요. 미앤미술교육연구소 컨설턴트 김치미입니다. 자, 오늘은 목동 그린섬 김지혜 원장님 모시고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목동 그린섬 원장 김지희입니다. 저희가 상위권 친구들 미대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고려대학교는 미대를 희망하는 친구들 또는 인문계를 희망하는 친구들 모두에게나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다섯 손가락 안에 뽑히는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려대학교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정시 전형으로 학생들을 다 실기 전형으로 많이 뽑았죠. 그렇죠. 근데 2021학년도부터 특기자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시에서 이제 15명 정도 뽑고 있고요. 네. 정시에서는 이제 35명을 가군에서 뽑고 있습니다. 네. 자, 1단계 서류 전형을 보시면은요. 생활기록부와 창의활동 보고서의 양식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재작년까지는 자기소개서도 함께 제출을 하는 것이었었는데요. 작년부터 자기소개서가 먼저 네. 폐지가 되어졌죠. 그래서 1단계에 학생들을 정원의 5배수로 선발을 먼저 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성적 60%, 면접 40%로 학생을 최종 선발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수능최저 학력 기준은 세 과목이 합이 8 이내입니다. 보통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많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홍익대학교나 여학생들 같은 경우 이화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렇게 세 곳의 학교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맞아요. 고려대학교 보고서 양식은 다른 학교들과 좀 다릅니다. 본인이 했던 미술 활동에 대한 증빙 서류나 본인의 결과물들에 대한 사진을 총 8개를 네. 첨부를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다른 학교들에 반해 글자 수는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보다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에 대한 퀄리티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죠. 네. 작년에 합격을 했던 학생들인 경우에도 외부적으로 되게 큰 규모의 활동에 대해서 입상을 한 그런 활동들보다는 학교에서 충실하게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교과 우수상이라던가 학교 교내에 있는 실기대회 상으로도 충분히 수상 실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합격한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기존의 실기 전형으로만 학생을 뽑다가 수시 전형으로 뽑게 되는 이유는 1학년 때부터 미대만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온 친구들 이외에도 진로가 변경이 되는 친구들도 있죠. 네네. 네. 이과인 학생들이 갑자기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진로에 대한 변경을 했던 친구들인 경우 이런 친구들도 많이 네.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도 다양한 기회를 주겠다는 학교의 취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고려대학교 정시에서도 학생들을 뽑고 있죠. 네. 네네. 정시 모집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안내를 드릴게요. 일단 모집 인원은 35명이고요. 수능 70, 실기 30%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적이 지원할 수 있는 구간대를 형성시키는 게 1순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실기가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한 3년 전부터 이 학생들 합격한 반응들이 굉장히 쉽지 않다. 손쉽게 얘기해서 패턴스러운 것들을 암기했다고 해서 붙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발상의 어떤 특정한 부분들이 커리큘럼에 녹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수능 반영 방법은요. 국어, 탐구, 한국사 같이 다 들어가긴 해요. 그리고 영어는 실제 안 들어가는 적도 있지만 이제는 감점제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1등급은 감점이 없는 거고 만점으로 작용이 되는 거고요. 2등급부터는 마이너스 3점씩 추가로 들어가는데 그 구간이 4등급까지예요. 물론 등급이 좋을수록 분명히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5등급부터는 급감 구간이라고 저희가 표현도 해요. 4등급까지는 그래서 마이너스 9점까지였다가 5등급부터는 영향이 살갗으로 느껴진달까요? 그래서 3등급 이내를 보통 목표로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가 55.56%, 한국 두 과목이 44.44%, 한 6대4 정도의 비율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사이에 조금의 감점 제도가 한국사나 영어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사는 다른 학교랑 비슷하게 4등급까지가 만점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4등급까지가 불리한 영역이 생기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네. 정말로 사탐에 대한 네. 비중이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확실히 그렇죠. 이 사탐 때문에 발목 걸리는 친구들이 꽤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탐 과목 선택도 잘 선택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네. 3학년 올라가서 사탐을 해도 된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은 이런 상황들을 보시더라도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사탐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고려대 수시 학종에서 합격을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려대학교가 아무래도 홍익대학교나 다른 학교들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이
과정이 단연간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저희가 합격한 친구들의 상황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1단계가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가 엄청나게 중요해졌어요. 네.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없어진다라는 네. 그런 말씀 때문에 생활기록부가 정말 중요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고려대학교에서도 실행을 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없는 상태로 창의활동 보고서만으로 학생들을 1단계를 평가를 했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창의활동 보고서의 목록표를 보면은요, 다른 학교들과는 좀 다르게 활동명이나 이런 거 이외에도 수상 실적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수상 경력을 중요시 하는데요. 여기서 각 대학교의 실기대회 같은 부분은 크게 적용이 되지 않고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외부 공모전이나 또는 교내 활동에서의 수상 실적을 좀 높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당연히 생활기록부나 학생 종합 전형을 위해서 교내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참여를 네. 할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잠시 중단됐던 활동들도 이제 올해부터는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친구들이 장려상이나 입선 이런 것보다는 네. 최우수상, 금상 이런 1, 2, 3등 정도의 수상을 하신다면 평가하는 과정에서 높은 점수가 반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중요합니다. 또는 학생들 그림에 대한 결과물들을 사진으로 첨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미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기초 디자인이나 기초 소양 디자인과 같은 입시 실기 유형에 대한 그림보다는 본인의 진로에 관련된 거나 본인의 관심 영역 관련된 작품들을 네. 창의적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네. 그런 작품들로 8가지를 구성을 했을 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네. 이거 저는 보고 굉장히 옛날에 한 20년 가까이 되는 서울대 때의 그쵸. 포트폴리오 전형 네, 그거를 맞습니다. 문서화 시켰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학생의 성향도 좀 보기 좋을 것 같고요. 평가자 입장에서는. 네네.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학생이 어느 정도의 그래도 스킬력은 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화여자대학교나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첨부를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물론 정해진 글자 수에 따라서 자세하게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저리 쓴 글보다는 한 장에 딱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임팩트 있는 결과물들로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네네. 되게 궁금한 게 몇 가지 또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합격한 사례가 좀 궁금해요. 합격한 네. 친구들의 창의활동 보고서에 공통된 특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합격한 친구들 그림 결과물들에 대해서 좀 쭉 살펴보면은요. 보통은 이제 보고 그리거나 표현력 위주로 따라 그린 그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테크닉 있게 네. 표현한 작품들보다는 본인의 생각이, 주관이 담겨진 오늘날의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생각들을 자유로운 표현 기법으로 표현을 하듯이 학생의 생각이 주관적으로 드러나는 창의적인 작품들을 높은 점수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대 그럼 면접에서는 어떤 거 위주로 묻는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의 모든 학종들이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부분들은 다 비슷해요. 네네. 근데 고려대는 이런 창의활동 보고서에서 제출한 자기 작품들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이 왜 작품을 제작을 했는지, 어떤 계기로 했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리는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좀 하고요. 고려대학교 자체가 디자인학과랑 조형학과에 이제 네. 합쳐져 있는 특수성이 있는 좀 학과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그 길이 되게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아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많이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산업 디자인과나 네. 설치 미술 다방면에 관심이 있게 표현되는 답변도 괜찮나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사실 뭐 디자인이나 공예나 이렇게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죠. 네. 그래서 공예과를 희망하는 친구들도 산업 디자인학과를 많이 뭐 복수 전공해서 그쵸. 듣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는 네. 정확하게 설정을 해줄 필요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다른 영역까지도 희망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어필을 하면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그냥 면접은 많은 친구들이 좀 많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확고하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미술적인 소양까지도 좀 준비를 하셔서 면접에 임하시는 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네네. 예고생이
학종은 훨씬 유리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거 맞아요. 굉장히 항상 들으실 것 같은데 네네. 요거 속 시원하게 한번 정리 부탁드려요. 네. 특히나 고려대 학교는요. 네. 그림을 이렇게 사진으로 첨부를 하다 보니까 많으신 분들이 아우 저희 아이는 그림이 없는데요. 작품이 없는데요. 예고 친구들인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많은 그림에 대한 작품 전시회라던가 그죠. 교내에서도 이제 전시회를 하니까요. 네. 작품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예고 아이들이 유리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요. 네. 제가 작년에 합격시킨 친구는 예고도 아니었고요. 아. 예. 그리고 예고인 친구들은 사실 1, 2학년 때는 기초적인 표현 능력 때문에 본인이 생각이 담겨진 활동보다도 뭐 인체 드로잉이나 기본적인 소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예고 친구들이 다 이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미술 활동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각 교과목에 관련해서 또는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서도 본인이 희망하는 관심 분야에 따른 네.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유창한 디자이너의 네, 고퀄리티의 네. 작품을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학생이 어느 정도 기교나 컴퓨터적으로도 요즘에는 많이 작품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네. 어찌됐건 이 작품들을 무슨 목적으로 무슨 계기로 했고 또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알려주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드러나는 작품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사실 그러면은 네.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미술학원에서 일반계 친구들은 많이 도움을 받고 배우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쵸. 네. 그렇게 했을 때도 그 작품들이 유리한 방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쵸. 종합적으로 좀 보시면 상위권을 준비를 하는 친구들의 각 학교에 따른 평가 요소들은 어느 정도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네. 결론은 예고도 당연히 유리한 부분이 있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일반계 친구들이 불리하지 않게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네. 이 방향의 팁들만 안다면 네. 이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네. 또 있어요. 예고가요. 서울에만 해도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상당히 적은 수예요. 그쵸. 근데 그 미래를 희망하는 친구들의 80% 이상은 일반계 고등학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보시더라도 이미 일반계 고등학교 친구들도 이제는 많이 네. 유리하고요. 실질적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분포도를 보시더라도 네.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진학을 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고려대 수시에서는 사진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본인이 했던 작품들을 습관적으로도 사진으로 남겨놓을 맞아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초반에는 고려대학교를 뭐 준비를 안 하시거나 이 전형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생각은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저학년 때부터 활동들을 사진 기록으로 남겨주시면 네. 이제 나중에라도 수시를 지원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고려대 정시에서는 네. 또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일단 정시에서 성적 비율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0%가 수능 반영이기 때문에 결국 준비해야 하는 목표 성적대가 있는데요. 최저로는 사실상 2등급 이하, 3등급부터는 좀 불리한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변환 표준 점수로 들어가긴 하지만 저희가 성적을 관리할 때는 100분위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적합한 편이죠. 그죠? 네네. 네, 그래서 2등급 이상을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합격생이 많은 분포도를 봤을 때는 보통은 90점대까지로 권장은 드려요. 물론 87점도 합격생은 존재합니다. 저희 작년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고, 그치만 목표는 2등급대 이상으로 설정하시는 게 권장드리는 바고요. 고려대가 원래는 네. 나군에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작년부터 이제 가군으로 옮겨지면서 네. 특별히 변화된 점이 있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네네. 일단 작년부터 서울대가 정시로 이제 진입이 되었고요. 나군에 배치가 된 것 때문에 나군에 고대를 쓴 친구들이 나군에서 서울대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물론 수학이 내가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공예과를 쓰게 되느냐 서울대에서 디자인과를 쓰게 되느냐 이런 차이도 있겠고 나군에서 또 다른 선택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지원 흐름이 어느 정도는 동일하게 갈 계획이기 때문에 성적대가 올해 더 낮아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2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성적대는 목표로 하시면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고려대 실기에서는요. 네.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면 될까요? 보통은 그냥 소묘로만 한다. 네. 그래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소묘 실력 좋아야 되고 전장을 구성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공간 활용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고려대학교 실기 자세하게 좀 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디자인과 교수님들이 인터뷰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고대는 이런 그림을 좋아해 라는 통념이 없어진 건 정말 맞아요. 그치만 평가 기준이랑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컨설턴트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창의활동 보고서에서 평가 기준이 있었잖아요. 의도와 목표가 존재하는 거 그리고 표현에 있어서의 장점 요거 두 가지는 굉장히 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소 관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한 3, 4년 전과는 다르게 전장 구성이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전체를 톤을 무조건 깔아야 한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표현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통념이 좀 많이 사라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필이라는 도구를 우리 전통 소묘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다른 포인트인데요. 예고 입시도 사실 현재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죠. 이것도 대학 입시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고대에서도 정통 소묘로 최소 5, 6년, 보통은 7, 8년 정도는 미술학원 다녔을 때 구현해낼 수 있었던 전장 구성 필력들이 꼭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이 됐다. 그럼 뭘 준비하면 되느냐? 정말 엉뚱한 3가지의 소재를 보통 내줘요. 그렇죠. 정말 작년에 말도 안 보고가 나왔었죠. 네. 그럼 보고하면 뭐 바다나 생명체랑 관련된 거가 나왔나요? 아니에요. 탁구공. 그리고 전화기인데 옛날 클래식한 전화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엉뚱한 3가지의 소재가 나왔을 때 공통점과 연결성을 찾아내야 돼요. 이 공통성이라는 것도 사용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것보다는 조형적인 요소에서의 유사성을 찾아낸다던가 아니면은 연상하기 좋은, 예를 들어 보고 어떤 친구는 전화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 유사성으로 조금 더 연출해낼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의 방향을 좀 딱 짚어서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서울대, 국민대, 이대, 고대 이렇게 상위권을 준비하는 분석을 해봤을 때는요. 보기에서 보시면 공통되는 게 이제 초록색 마른 목골 조합이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고대에서 보시면 번개 표시가 자꾸 들어있죠. 노란색. 그게 상황에 대한 표현 능력인데요. 이 상황 표현 능력, 아까 말씀드렸던 말도 안 되는 이 3가지 소재로 연출해내서 상황을 시각적으로 전달해내야 되는 그 능력을 연습해야 되겠고, 공통적으로 또 있습니다. 빨간색 네모 공간이라는 건데요. 그게 결국에는 공간 인지 능력, 공간 연출 능력으로 연결돼서 시각화돼야 되기 때문에 3가지 영역은 단단하게 준비를 하신다면 고대를 커리큘럼 단단히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대는 다른 학교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상황적인 부분이 계속 꾸준하게 평가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쵸. 네. 제가 실기 그럼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조형 파트인데요. 사실 이거는 모든 디자인 실기를 하는 공통점 필요한데 우리가 고대를 정도를 준비할 때는 조합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주제부에서 연출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발상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만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보기 좋게 근사하게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평면으로 그 입체감을 전달할 수 있게끔 연습하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까 좀 강조를 많이 드렸던 상황 연출 능력인데요. 요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스릴 있게 표현하고 싶다. 혹은 굉장히 강렬하고 구조적으로 표현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무언가로 연결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그때 선택해야 되는 명도, 그때 선택해야 되는 앵글도 있어요. 시점의 선택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는 게 상황 연출 능력이에요.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건 공간 활용 능력인 건데 결국에는 학생들이 미술학원에서 가장 많이 얻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이 2차원 종이 안에 3차원 공간들을 연출해내기 위해서 어떤 친구들은 우주 공간처럼 픽이 쫙 펼쳐지는 공간을 표현해내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가까운 공간에서 멋있는 면적 비율과 배치로 포스터의 한 장면 같이 그렇게 연출을 해서 전달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인간의 눈에 기반한 공간 인지 능력에서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투시도법이 아니라 내가 그 투시도법을 활용해서 어떤 뉘앙스를 잘 전달하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연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네. 너무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데 작년에 네. 되게 단기간 해서 합격한 학생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는 도대체 짧게 시간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합격을 했을까요? 저는 짧게 진행을 하는 친구들한테서는 제로에서 시작한다고 일단 생각하지 않고 서로 진행해요. 그 친구가 못해도 18년, 19년 동안 준비를 하고 취향이 있던 것들이 있고 보아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큰 장점들을 먼저 찾아내는 거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그 친구가 비교적 지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친구는 공간 지각 능력이 되게 좋네. 어릴 때 레고 좀 갖고 놀았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조합을 되게 또 곧잘 하거나 연출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엉뚱한 3가지의 사물로 연출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시작점에서 고리를 하나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 친구가 하나의 짧은 스토리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 친구의 성향에 맞게 지도를 한다면 그건 가능하겠고요. 또 한 가지, 어찌 보면 모든 네네. 진행되고 있는 실기 전형 중에서 재료적인 습득력이 단기간에 가능해요. 음. 왜냐? 저희가 붓을 쓰는 세대는 아니잖아요. 붓을 사용할 때는 아이들이 사실 1년 이상은 좀 연습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연필이라는 건 우리가 비교적 어릴 때부터 사용했고요. 이 연필이라는 걸로는 이제 연습해야 되는 것들이 기준이 많이 줄게 돼요. 그래서 도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학교에 비해서 짧은 시간 내에도 본인이 겁내지 않고 집중만 잘 해낸다면 충분히 합격을 거머쥘 수 있는 실기 방향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 수시에서도 1, 1, 2학년 때는 미술에 관심이 없었다가 네. 3학년 때 진로를 변경한 친구들도 합격을 했었거든요. 실기를 후반부에 시작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짧은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나 이런 자신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3학년 때 가서도 네. 소묘는 시작을 해도 본인의 장점만을 살려서 준비를 하면 정시에서도 네.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맞습니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고려대학교를 좀 종합적으로 보시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본인의 장점들을 활용을 해서 면접에서도 어필을 했을 때 합격을 하는 걸 많이 봐왔거든요. 네. 이제 그림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실기적인 부분에서도 본인의 장점을 최대한 적극 활용을 한다면 이 모든 입시에서도 이제 충분히 합격을 네.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고려대학교는 단기간에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학교고요. 네. 수시, 정시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기회를 다 누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그럼 저희는 또 국민대학교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